정제당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 안에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두통이라던가 식은땀이 난다던가 손발이 떨리는 그런 증상들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은 대부분의 현대인 분들이 실천하시면 더 건강해지실 수 있는 방법이고, 아니면 당뇨, 아니면 고지혈증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하시면 혈당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개선되고, 사실 1개월 정도만 해도 몸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생으로 먹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제가 커피 대신 차로 드시라고 많이 좀 권유를 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습관병이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율신경을 악화시키는 식사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정제당 섭취가 있고요. 정제당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교감신경을 좀 항진시키고 몸 안에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자율신경에 좀 좋지 않고요. 디저트나 과자나 이런 가공식품류가 단 음식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환자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원장님 저는 단 음식 안 먹는데요 이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추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제육볶음 아니면 찜닭 같은 거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그런 음식들이 보통 조제하는 과정에서 양념에 설탕을 엄청나게 많이 넣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도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잔이나 한두 잔 정도의 적당량 커피 섭취는 괜찮은데요. 피곤하다고 수시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심지어 이걸 카페 라떼나 믹스커피 같은 음료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해서 몸이 너무 긴장하고 예민하게 되고요. 이걸 음료로 드시게 되면 카페인과 설탕을 같이 섭취하시게 되거든요. 자율신경 증상이 있으실 때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과식이나 폭식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는 단맛을 갈구하게 돼 있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포도당을 찾는 거거든요. 좋은 탄수화물, 흔히 말하는 현미나 귀리 이런 탄수화물을 찾지 않죠. 다 빵이라던가 면류 이런 자극적인 탄수화물을 찾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습관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나치게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음식으로 풀곤 하죠. 떡볶이나 마라탕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고,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흔히 매운 음식 먹었을 때 얼굴에 열 오르고 땀나고 하시죠. 그게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율신경 증상이 두통이라던가 식은땀이 난다던가 손발이 떨리는 그런 증상들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음식들이 우리 뇌의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을 좀 피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신경이 있으신 현대인분들에게 가장 좋은 식사법은 간헐적 단식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일정 시간 동안은 음식을 드시지 않고 나머지 한 8시간 정도의 음식을 섭취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현대인분들에게 맞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뭘 드시고 그다음 점심까지 중간중간에 뭘 드시고 식사하시고 식후에 커피나 디저트 같은 거 드시죠. 저녁 먹기 전까지 보통 또 회사에 있는 간식 같은 걸 먹습니다. 그리고 늦게 퇴근하고 이제 저녁을 드시죠. 자는 시간 빼고 거의 하루 종일 뭘 먹고 있거든요. 이게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적당히 음식도 먹고 공복 시간도 가지면서 몸이 긴장을 했다, 이완을 했다를 반복해야 되는데 계속 음식 섭취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내원하신 환자분들 중에 이상하게도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다른 치료 같은 거 먼저 하시기 전에 살을 5kg만 빼셔도 지금보다 훨씬 몸이 가벼워질 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에는 16시간을 하시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2대 12 간헐적 단식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오전 8시부터 이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간단하게 우리가 먹는 식사를 하셔도 좋고요. 과일류라던가 견과류 같은 거를 드셔도 좋습니다. 점심을 보통 12시에서 1시쯤 드시죠. 마지막으로 저녁을 한 6시에서 7시 정도에 드셔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8시 이전에 식사를 모두 맞춰주셔야 해요. 그리고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다라고 하면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 현미 과자라던가
견과류 같은 것들을 뭐 하나씩은 좀 드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8시부터 단식을 하게 되면 한 11시, 12시쯤에는 잠을 자잖아요. 오후 8시 이후에 식사를 3, 4시간만 참으면 잠을 자면서 우리가 뭘 먹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식이 완성이 됩니다. 저녁 8시 이후에 뭘 먹지 않는 게 이제 너무 쉽다, 나는 좀 더 건강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복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정도까지 단식을 하시는 거거든요. 16시간 단식이 12시간 단식보다 좋은 이유는 12시간만 단식을 해도 우리가 공복 시간을 가짐으로써 혈당이 개선되고 체중이 줄어들고 지방이 연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16시간 공복을 했을 때는 우리 몸에 오토파지라는 작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 안에 세포가 활동을 하다가 이 세포가 활동을 다 하고 나면 죽거든요. 이렇게 죽은 세포들을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16시간 공복을 했을 때 죽은 세포를 처리하는 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몸 안에 쌓인 노폐물과 쓰레기를 청소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방법은 대부분의 현대인 분들이 실천하시면 더 건강해지실 수 있는 방법이고, 특히 체중이 좀 나가시거나 아니면 당뇨, 아니면 고지혈증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하시면 혈당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개선되고, 또 자율신경 검사인 HRV 검사를 해도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한 60대에서 70대 이상 고령이신 분들은 이런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기본적으로 섭취량이 좀 줄어들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고기를 잘 못 드시면서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시세끼를 밥과 고기를 좀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체중이 너무 안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좀 저혈압이나 저혈당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보다는 기본적인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간식을 드시지 않고 공복 시간을 가지는 식사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사실 1개월 정도만 해도 몸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효과를 보신 분들은 사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했을 때 이런 어떤 몸이 가벼워지거나 자율신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특히 16시간 단식을 했을 때는 몸에 노폐물이 배출되는 오토파지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몸 컨디션이 훨씬 더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 드셔도 좋고, 중간중간에 커피를 마신다거나 차를 마실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추천드리는 음식이 2가지가 있는데 생강과 대추입니다. 일단 생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생강 같은 경우는 강력한 항염작용,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우리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혈관의 염증을 청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부위가 예민하거나 아니면 신경 부위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생강을 드시면 머리가 아프다던가 아니면 손발이 차고 떨린다던가 하는 증상이 좀 많이 완화될 수 있고요. 2번째로는 생강은 소화 작용을 촉진시켜서 속쓰림이라던가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라던가 아니면 구토 증상을 좀 개선시키거든요. 한의학적으로도 소화불량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생강의 주성분들이 담즙의 분비를 촉진해서 지방의 소화 능력을 개선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몸이 허약하신 분들에게도 이런 생강을 섭취하시는 게 좋거든요. 또 향균 작용이 있습니다.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 자주 걸리시는 분들도 이런 생강을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생강도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으로 먹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제가 커피 대신 차로 드시라고 많이 좀 권유를 드리고, 생강은 시중에서 구매하셔서 이거를 얇게 썰면 되거든요. 보관을 하실 때는 냉동 보관을 하시고 뜨거운 물에 일정량을 덜어서 그냥 그대로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추인데요. 대추는 자율신경 안정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약재라고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사포닌이라던가 아니면 폴리페놀, 비타민C, 칼륨 같은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서 자율신경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또 긴장이 많이 되시는 분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불면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생강과 대추는 단짝 친구처럼 같이 먹어도 좋은 약재이거든요. 대추도 마찬가지로 감기에 잘 걸리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면역력을 올리고 피로를 회복하는 작용이 뛰어나거든요. 또 소화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 대추에는 칼륨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혈압을 좀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소화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고요. 특히 위장에서 속쓰림 증상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생강을 드셨을 때 조금 자극적일 수 있어서 대신 이런 대추차를 드시면 속쓰림 없이 소화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은 차로 많이 권유를 드리고, 특히 차로 달일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실제로 한약재로 이렇게 탕전을 할 때도 반을 썰어서 넣거든요. 그 이유가 안에 있는 성분들이 그렇게 해야 좀 더 추출이 잘 돼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대추를 차로 우린다고 하시면 꼭 대추를 칼로 반을 쪼개서 이렇게 잘라서 된 상태로 끓이셔야 좀 더 안에 있는 사포닌이라던가 폴리페놀 이런 성분들이 더 물에 잘 우려져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추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드시다 보면 대추 안에 당 성분도 조금씩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드셨을 때는 당을 좀 과다하게 섭취할 수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그래서 이제 차를 드실 때 꿀에 많이 타서 드시는데 그냥 생으로 차를 우려도 충분히 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걸 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자율신경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도 되게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습관병이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식사법, 간헐적 단식과 또 생강과 대추를 좀 섭취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자율신경 증상이 많이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은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도 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내일은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